안녕하세요. 김민혜 원장입니다. 혹시 이번 달 내내 생리 한 달 내내 하셨던 분 계실까요? 또는 내 생리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생리 주기가 띄엄띄엄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생리 불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오늘의 주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처음 진단받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해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이 질환은 비만이나 여드름, 다모증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증상 전혀 없이 생리주기만 약간 불규칙해요. 그런데도 저 다낭성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 질환은 배란장애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피임약 야제 처방받았어요. 배란이 안 돼서 오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배란을 안 시키는 약인데, 이거 치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괴리감이 생겨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 질환 자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난소의 소모도가 조금은 있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LH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AMH 수치, 난소의 기능 수치가 상당히 젊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나 걱정했는데 내 나이보다 난소 기능이 10살이나 어리대,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다가 실제 임신을 시도하다 보면 배란이 잘 안 되고 난소의 자극이 굉장히 작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질환은 치료에서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각각의 개인마다 다 중구난방인 건 아니에요. 이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령별 치료, 그리고 상황별 치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할 때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한 번의 생리 주기에 배란되는 난자의 개수는 하나인데요. 이 하나의 난자를 배란하기 위해서는 보통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미세 난자들이 소모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8개에서 10개의 미세 난자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난자의 배란이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배란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세 난자의 소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배란의 과정을 열매를 키우는 과정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사과 같은 거 가지치기 해주죠. 주변 열매들을 다 없어지게 하고 하나를 예쁘게 키우잖아요. 배란은 그 과정과 같은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주변에 너무 배란될 가능성이 높은 난자들이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배란이 될 만한 하나의 난자가 성숙하지 못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나이가 젊을 때는 어떨까요?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여성들은 사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난소 자체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배란 주기가 약간 불규칙해도 임신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까지는 되진 않아요. 즉, 과배란제라든지 시술에서 반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난임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초살 연령이 20대가 아니라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여성의 나이는 보통 난소가 35세를 기준으로 가임이 가능한 환자가 원래 많이 줄어요. 그런데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난소 소모도가 높기 때문에 32, 3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난소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질환을 진단받는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치료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문의를 했을 때 환자들마다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환자의 배란 상태, 1년에 한 번 배란이 될까 말까 한 사람과 1년에 그래도 6번, 7번 정도는 정상 배란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배란의 상태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또는 연령별, 나이가 젊을수록 난소의 기능 자체는 아직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배란 주기를 맞춰주기가 쉽지만, 나이가 조금 연령이 있으신 경우, 특히 배란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경우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러면 상황별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이라면 배란 주기를 정상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이클로 만들어 주어야만 그 배란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당장 임신 계획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배란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임신은 하나의 난자가 충분하게 예쁘게 성숙이 되면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인 경우라면 단일 난자의 성숙도가 충분하게 생길 수 있도록, 또 유산 가능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근본적인 배란 장애를 시간을 두고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임신 계획을 위해서 난자질 자체를 높일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 따라 치료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 질환이야말로 정말로 개인의 생활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환의 증상,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만, 또 다무증 여드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는 하는데요. 동양인 여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체중도 대부분은 정상 체중 범위에서 약간의 오버 정도이고요. 여드름도 응계성 여드름, 남성형 여드름이 아니라 생리 주기 때마다 약간씩 올라오는 그 정도의 성인 여드름을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다무증 같은 경우에도 막 우리 온몸에 털이 난다기보다는 우리 배꼽 아래의 털들이 조금 굵어지는 정도, 엉덩이나 이런 쪽에 털이 약간씩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의 증상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이 질환은 만약에 체중이 우리 BMI 수치의 20%에서 25 이상, 그 정도에 속하시는 비만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체중을 조금 감량하는 게 질환의 치료에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상 체중 범위 혹은 저체중임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 이런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게 주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료를 할 때 보면 사실 체중 자체보다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외부의 우리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 소화기관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주기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피드백의 영향을 받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밸런스를 정상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상당히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각각의 증상, 그리고 각각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